가겠습니다.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실행시켜서 준비해 놓은 사진을 이미지를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픽처 스타일의 특징에 대해서 자, 제가 테스트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테스트 이미지 상에 자, 이게 일반적인 표준 스타일의 그 픽처 스타일입니다. 제작한 픽처 스타일 에디터와 비교해 볼게요. 자, 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표준 픽처 스타일의 사진이고 아래쪽이 바로 제작한 픽처 스타일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일반적인 빨간색과 그리고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까지는 휘도의 차이에 따른 그 농도의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보시면 핑크색이나 빨간색, 핑크색이나 자주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채도가 많이 올라가도 파스텔 쪽으로 옅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조한 의도는 이제 인물 사진을 좀 더 파스텔 톤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지만 녹색이나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등의 채도까지 빼버리면 인물의 얼굴까지도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 녹색과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의 채도는 조금 틀면서 유지하려고 했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핑크색이라든지 이런 색들의 채도를 낮춰서 핑크색으로 저채도의 색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커브의 특성을 보이실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블랙 레벨이 일반적인 표준 스타일보다 조금 더 살짝 들어 올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라든지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장비에서 블랙이 흔히 말하는 이제 떡져 보이는 현상, 까맣게 보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 올렸고요. 제가 이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개인차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포인트를 세 군데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위의 포인트를 보시면 입력이 0이고 출력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이제 그 RF 렌즈라든지 EF 렌즈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된 올드 렌즈들의 컨트라스트라든지 이런 개별 대비가 사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 곡선을 고려했을 땐 사실 이제 최신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4 정도로 맞추는 게 좋고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강하지 않는 렌즈들 같은 경우에 3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제작했는데 대비가 살짝 높은 버전과 대비가 살짝 낮은 버전입니다. 근데 대비가 높은 버전의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그 나중에 제가 그 다른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때 알려드릴 안부 부위를 만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블랙 부위 보이시죠? 이 부위를 제가 숫자를 한번 재미삼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 밝아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 수치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 1 정도 단위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블랙이라는 부위가 머리카락의 색상이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검게 되고 주변의 다른 검은 부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그 수치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3.5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의 미드 그레이스케일, 미드 톤의 레벨에 해당하는 부위를 조절하는 건데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장 후보정이 제가 사용할 때 적을 것 같은 커브의 곡선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조금 더 인물 톤을 좀 더
밝게 하고 싶거나 어둡게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나온 요 출력 수정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140으로 들어가는 입력을 153으로 올린다고 돼 있는 건데, 뭐 요걸 예를 들어 뭐 160으로 올린다고 하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실제 보시면 아까 153에다가 놨을 때 하고 살짝 어두워진 게 아까 보이실 거예요. 요게 170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 밝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절대 수치를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모니터상에서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를 많이 옮기는 거지만, 이 수치를 사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수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제가 사용하는 설정에서는 이제 출력이 3, 이제 요 부분은 153, 그리고 요 제일 윗부분은 이제 255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227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취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 클리핑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필름믹하게 롤오프 되는 곡선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 낮췄는데, 일반적인 그 취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곡선을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실제로 사용하실 분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샤프니스라고 해서 이제 이 피처 스타일 자체는 이제 인물을 위한 피처 스타일이니까, 인물의 윤곽이나 대비를 너무 강하게 하면 피부톤이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 취향이시긴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살짝 상당히 소프트하게 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자체가 고화소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샤프니스를 낮춰도 뭐 이런 날카로운 느낌이 너무 뭉개져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는데, 요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요 강도나 세세한 민계값들을 모두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비되어 있는 이 컨트라스트 곡선이 조금 소프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컨트라스트를 올리시면 대비 곡선이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원하는 컨트라스트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되죠. 화면이 보이시겠지만 컨트라스트를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소프트하게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대비를 더 주고 싶으신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 세팅을 0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요 채도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보면 채도를 지금 제가 올렸더니 끝까지 올렸더니 원래 실제로 롤오프 시키려고 했던 요 파스텔 톤 때문에 낮춰놨던 색상들도 다 같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다른 요 중간 톤에 있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 얼굴의 피부톤이 되게 과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내가 피부톤에 위치하는 색상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게 좋을까를 보고 이제 결정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는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두는 게 제 취향에는 제일 맞더라고요. 근데 뭐 요거는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이 피처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분의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내가 픽처 스타일을 해서 바로 바디 JPG를 뽑아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캐논에서 제작한 DPP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DPP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가장 손을 적게 대고 커브나 다른 채도 곡선을 만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제작한 거는 바디 JPG를 뽑아서 그냥 바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일단 목적으로 하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정까지 다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 6색상 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특정 색상을 만지는 거랑 겹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전혀 안 만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픽처 스타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면이나 영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노출이에요.
우리가 흑백 사진을 보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진에 색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하얘서 노출이 맞지 않은 사진은 색상이 아무리 정확하고 혹은 마음에 들어도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픽처 스타일을 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세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색을 트는 휴를 만지는 부분은 대비 곡선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제작을 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 대비 곡선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좀 천천히 요 색상에 대한 곡선을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제가 뭐 이것저것 만져놓기는 했는데 아까 그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과 옐로우 색상을 가급적이면 적게 틀면서 요 다른 부분에 이런 핑크색이라든지 요런 다른 청록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스텔 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진을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진을 넣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요게 표준 원본 스타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제작할 피처 스타일입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비교해 보시면 얼굴에 해당하는 피부톤 부분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은 보시면 오히려 하이라이트는 살짝 오히려 더 낮췄고 그리고 어두운 안부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안부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부를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다 없어지는 부분들보다는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모니터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 이 노란색이라든지 여기 약간 요런 색깔들은 이제 파스텔 톤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제조를 했고요. 요 녹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통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인데 녹색의 잎사귀 같은 색깔들을 모두 한 가지 색으로 보이면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고채도의 녹색을 살짝 노란색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채도가 높은 쪽에 그 녹색이 살짝 노란색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도 보시면 요 목도리의 빨간색인 부분, 요 부분도 살짝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도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요 빨간색을 살짝 약간 노란색 방향으로 살짝 튼 게 보이실 거고요. 요 노란색이라든지 녹색이나 이런 다른 부분의 색깔들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캐논 자체 카메라의 피부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캐논 카메라의 피부톤을 유지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파스텔 톤으로 유지하고 전반적으로 대비를 중대비에서 저대비의 색상을 유지하려고 제작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롤오프 할 때 아주 높은 부분만 롤오프가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런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위는 이게 2스탑에서 3스탑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부위는 아닌 약간 낮은 부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러니까 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광도계를 얘기하면 이제 0에서 100까지의 밝기를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대충 85에서 100 사이에 있는 그런 과하게 높은 밝기는 낮추는데 85에서 뭐 70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살짝 오히려 약간 더 밝게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롤오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85에서 100을 넘어가는 부위를 롤오프한 거고 실제로 85% 이하에 있는 밝은 부위는 살짝 밝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약간 뽀샤시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으로 고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피처 스타일을 왜 도대체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들잖아요. 왜냐면 이게 DPP라는 프로그램이나 DPP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사실 지금 해당 기능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픽처 스타일을 사용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마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른 카메라에서도 아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타사의 기능이라면 이제 뭐 럿이라고 하는 거를 제작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2차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개인 아마추어가 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죠. 럿을 제작하는 건.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제 요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에서 빨간색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빨간색에 있는 해당하는 모든, 그러니까 밝기 레벨을 무관한 아주 어두운 밝기, 중간 밝기, 아주 밝은 밝기에 해당하는 모든 빨간색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건 뭐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옮기면 자, 요게 바뀌죠. 근데 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목도리의 색만 바꾸고 싶은데 이게 빨간색을 휴라고 하는 수치를 바꾸게 되면 얼굴까지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같이 바뀌게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기능이 되는, 어떻게 보면 타사에도 있는 색상을 조절하는 카메라 내부의 옵션은 사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빨간색인데도 밝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만 조정을 하겠다, 그걸 따로 설정할 수가 없는데 캐논 카메라의 그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대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목도리만 바꾸고 싶어요. 근데 얼굴은 바꾸기 싫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녹색이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떤가요? 자, 보시면 자, 요 채도 농도를 넘어간 이상부터만 바꾸겠다, 뭐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제 보시면 제가 바뀌는 거 보이나요? 이래도 보시면 입술의 색깔은 따라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입술과 요 목도리의 밝기 레벨이나 그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굴을 우회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지만 입술의 색깔은 그렇지 못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타겟해서 바꾸고 싶은데 그 부분이 다른 타사 프로그램에서는 럿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나중에 제작한 걸 2차로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면 현재 가능하지가 않은데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프로그램, 그러니까 DPP라는 프로그램이나 DPP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캐논에서 나온 순정 프로그램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픽처 스타일 에디터랑 DPP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밝기 레벨에 따른 채도를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은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만 되고, 또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밝기의 커브가 아니고 색상의 커브를 사용하고 싶은데 또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는 색상의 커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실제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뭐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아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꼭 써야 하는 이유 혹은 쓰는 이유, 물론 이제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사용하면 이후에 후보정 없이 바로 JPG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후보정 시에도 가장 손이 적게 가는 원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상시 선호하던 커브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채도나 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이후에 나오는 그 바디에서 나온
그 로우 파일을 DPP나 DPP 익스프레스에 집어넣은 상태로 그걸 불러오기만 하면 내가 가장 손이 적게 가는 후보정하는 그런 원본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밝기에 따른 채도 부분을 특정 부분만 색을 바꾸는 부분,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이제 이건 사실 이제 피부톤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보면 제가 피부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룰이 뭐냐면 L이 밝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살짝 꾸샤시하게 밝기를 살짝 올려놨고, 세츄레이션 부분은 피부톤의 채도를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이 H라는 건 쉬운데 요 부분을 살짝 약간 노란색 방향으로 가게 튼 거예요. 바꾸고 싶은 고채도 영역의 색을 잡습니다. 자, 요 색깔에 해당하는 부위가 전부 다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중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이제 범위를 제가 최대한 줄였죠? 자, 요 반짝반짝 거리는 애만 바꾸겠다. 그럼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애의 색을 살짝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 방향으로 틀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화살표 방향으로 틀면, 자, 아까랑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조금씩 노란색으로 살짝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이 살짝 들어간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물체라는 게 보통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물체들이 반사색이 있고 발광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태양이라든지 이런 전구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데 발산하면서도 채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물체들, 뭐 목도리라든지 뭐 다른 물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반사색에서는 사실 밝기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목도리가 빛을 발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체가 어둡다는 얘기, 그러니까 밝기가 어둡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반사색으로 보이는 채도가 높은 물건들은 사실은 밝기가 어두워져야지 그게 실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휘도 부분을 조금 낮춰줘서 고채도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런 목도리 같은 것들은 그 해당하는 빛에 맞게 일부러 밝기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이라고 써있는 게 이제 그 해당 색상의 휘도에 해당하는 건, 그러니까 밝기에 해당하는 건데 밝기 일부 낮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부러 내가 원하는 색상을 바꾸고 싶은 부분의 영역만 일부러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영역을 요 그래프랑 요 범위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부분을 조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건 DPP 익스프레스라든지 DPP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미리 써서 우리가 원하는 채도 농도랑 밝기에 따른 부분을 선택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요 DPP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번외편으로 이게 이제 캐논 D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왜 픽처 스타일 에디터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해당 색상이나 색조를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빨간색을 예로 들었는데 빨간색을 바꾸고 싶어요. 바꿨더니 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느려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질 않아요. 근데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색을 바꾸면서 얼굴 색깔이 바뀌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색상을 바꾸고 싶은 곳은 어떻게 보면 피부톤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피부톤과 비슷한 부분의 색을 선택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걔만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얼굴색이 바뀌어버리니까 얼굴의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 이 부분을 우회하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셔서 뭐 마스킹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쨌거나 내가 만지면 피부톤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건드리면 얼굴색이 같이 변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그럼 이 DPP라는 프로그램은 픽처 스타일 에디터보다 어떤 부분이 좋냐면 다른 부분들은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픽처 스타일 에디터에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커브 부분이에요. 요 커브를 이 커브의 색상을 만질 수가 있는데 보통 요 커브를 색상을 만지는 이유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보색 대비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스플릿 토닝이라고 외국에서 말하는 그런 보색 대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보색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초점 대비, 그러니까 영상을 찍었을 때 일부러 조리개를 많이, 그러니까 밝은 렌즈를 쓰는 거죠. 조리개가 많이 줄어드는 렌즈, 그러니까 F값이 낮거나 T값이 낮은 렌즈를 사용해서 피사체와 주변 배경을 분리시키는 방법, 입체감을 주는 방법이죠. 그 외에 대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대비를 높이거나 낮춰서 피사체에 입체감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색상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색상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은 고채도의 색과 저채도의 색을 섞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일부러 보색을 사용해서 적절한 색의 농도만을 가지고도 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색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찍는 영상들의 사진들은 대부분 그 스킨톤이라고 하는 그 스킨톤 라인 상에 있거든요. 그럼 그 스킨톤 라인 상에 있는 반대쪽에 해당하는 색,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틸 앤 오렌지, 그러니까 청록색에 해당하는 색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보통 이럴 때 이제 영상의 조명 같은 것들 이제 얘기하실 때 피사체에는 일부러 따뜻한 느낌을 주는 따뜻한 조명을 쏘고 배경에는 일부러 어두운 조명을 써서 실제로 이제 영상이나 뭐 영화 같은 걸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찍은 뭐 조명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 이미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조금 그런 효과를 보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이게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히스토그램인데 요 영상에서 이 사진에서는 사실 빨간색의 히스토그램이 다른 애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부분에도 빨간 톤이 사실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사진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빨간 톤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인데 요 부분을 인물과 다른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빨간색을 살짝 빼려고 하는 거죠. 그 빼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토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령 제가 여기를 찍고 위로 당겼어요.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살짝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는 이유는 자, 이렇게 올리면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블랙의 안부에 해당하는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빨간색이 없어지면서 약간 청록색 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실 때 되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작업을 할 때 우리 얼굴과 기역색에 해당하는 피부톤에 파란색이 들어가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파란색이 되니까. 특히 이 어두운 부분에 파란색이나
우리가 넣고 싶은 녹색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잡아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해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까만색의 색이 들어가면 실제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하얀 피크 화이트랑 피크 블랙에 해당하는 부위는 실제로 그 색을 보존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크 블랙이 아닌 블랙보다 약간 위에 있는 레벨에 있는 색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DPP나 DPP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섬세하게 조정할 만큼의 인터페이스가 친절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작업들은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보정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조금 더 이거보다 친절한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만든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부분은 좀 많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감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거 바꿨는데 어떤가요? 피부톤이 살짝 더 먹은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재해볼게요. 피부색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색을 만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고 빨간색은 살짝 내리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요 어두운 부분 안부에 해당하는 부위에 조금 더 밝은 부분과 대비를 고색 대비를 위한 깊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이 촬영 때문에 너무 멀리서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 바뀌는 건지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제가 지금 초기화를 해보면 차이가 조금 나죠.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까이서 보면서 하셔야지 정확한데 자, 이 부분에 안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위기를 보색 대비를 넣기 위해서 미묘하게 잡아서 자, 변하는 게 보이나 보세요. 어떤가요? 자, 제가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나나요? 이 굉장히 미세한 거기 때문에 이 미세한 부분이 사실 이거 오히려 티가 나게 하면 누가 색 보정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색 보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미세하게 영상의 뎁스를 그러니까 그 사진의 뎁스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전업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이 커브 기능을 사실 우리가 카메라 내에서 그러니까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 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저 카메라와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한 후 EOS Utility 3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창에서 픽처 스타일 파일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처 스타일 파일을 확인하시면 세 가지 종류의 픽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개 다 새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받아놓은 픽처 스타일 A와 사용자 설정 2번에는 픽처 스타일
B, 그리고 사용자 설정 3번에는 다른 감독님이 제작해 주신 픽처 스타일을 등록하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잘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픽처 스타일 3번, 2번, 1번에 모두 정상적으로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 그리고 설정된 픽처 스타일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에게 화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한 칸만 옆으로 옮긴 후에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